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감이 장애를 앓거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오감 중 하나를 잃게 되면 남은 것들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모든 감각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에게는 시각은 오감의 한 부분이 아닌 오감 중 가장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시각을 포기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2004년 3월 27일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1983년 3월 17일 안드레 토마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는 술에 의존하면서 우울증을 가진 상태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토마스가 어릴 때 환경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10년 전에는 토마스의 삼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아 숨을 거두었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거나 수돗물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이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교회에 꾸준히 다녔고 목사는 언제나 대답도 잘하고 적극적인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잘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자동차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즐기는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토마스의 재능을 느낀 학교에서는 그를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10살쯤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기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당히 잔인한 비디오 게임인 모탈 컴뱃의 라이덴이라는 캐릭터라고 오랫동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머릿속에서 싸우는 천사와 악마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결국 12세가 됐을 때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15세가 됐을 때는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년원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석방된 후에는 치료를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로라라는 동갑내기 여성과 몇 년 동안 길게 만났고 1999년 8월에 아이 안드레 주니어 갖게 되면서 책임감을 느낀 토마스는 한국 나이로 16세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토마스는 아이와 로라를 위해 여러가지 일을 했고 2년 뒤 본인의 생일에 로라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토마스 부부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잠시 살았지만 2주 뒤에 어머니가 강제로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라와 아이는 그녀의 부모님과 이사했고 토마스는 그의 형제와 이사를 갔습니다. 토마스와 로라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별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로라는 나중에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이사를 했고 2003년 2월에 그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토마스는 더 강렬한 망상과 환청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그에게서 위험한 폭력성도 나타나게 되면서 형제와 싸우다가 날붙이를 사용하게 되는 등의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결국 형제와도 떨어져 토마스는 혼자 살게 됐는데 공과금을 지불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라는 토마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들을 만나는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로라가 요한 계시록의 이세벨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폐를 보며 데자뷰를 경험했다는 소리를 하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가족들과 대화가 하기 싫다며 스스로 입에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2004년 봄에는 스스로 가슴을 찔러 응급실에 가기도 했는데 이때 그는 병원 직원에게 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처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는 정신과 진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진료를 받기 전에 잠시 집에 가 있기로 했는데 의사는 당국에 토마스는 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전달했었지만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27일 응급실을 갔다 온 지 이틀 뒤 토마스는 로라가 사는 아파트 3층에 가서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로라의 남자친구는 직장에 있었지만 로라는 두 자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세 사람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로라의 장기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고 그것들을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로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체리, 안드레입니다. 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잠들기가 무서워요. 이 메시지를 받으면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토마스는 자수하였고 신이 희생자들을 없애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 안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의 희생자들에게 별도의 날붙이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혈액이 섞이게 되면 악마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후 토마스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을 때 맨손으로 본인의 오른쪽 눈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한다 때문입니다. 실족케 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 눈이 자신을 죄짓게 하면 그 눈을 빼어 내버리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뽑은 후 마가복음 9장 47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심리학자들은 토마스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가졌고 토마스는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된 그는 2004년 6월 중순에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47일을 보낸 후 담당 의사는 토마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본인의 정신질환을 과장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2005년 2월 15일 토마스의 재판이 시작됐고 변호사는 토마스가 자신의 눈을 직접 제거한 것처럼 이미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재판 결과는 유죄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토마스는 교도소에 보내졌는데 그는 감옥에서 키가 큰 악마들이 벽에서 나와 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10월에 텍사스 항소 법원은 토마스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내용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토마스는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법에 따르면 그는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9일 토마스는 왼쪽 눈을 자기 손으로 제거했고 그걸 먹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유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토마스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신의 생각을 읽지 못하도록 눈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신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11월 11일 토마스의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4월 5일이 그의 집행일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변호사는 이 맹인 정신병자를 처형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정당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종교계 사람들이 텍사스 주지사에게 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7일에 지방법원 판사가 집행 날짜를 연기하였고 토마스의 변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만약 토마스가 사면받게 된다면 그는 20년 후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로 두 항구를 모두 제거하고 그중 하나를 섭취했습니다. 2004년에 토마스는 헤어진 아내 로라를 포함해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뜯어내서 챙겨갔습니다. 10세쯤부터 환청으로 시작된 정신건강 문제는 그가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치료도 똑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 집행 날짜는 연기됐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토마스가 사형에 처해질 자격이 있느냐가 됐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토마스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영상은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업로드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가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